사람이 북이다 재능 기부 미디어 북쇼TV 34번째를 맞이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입니다. 당신의 정서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정서 코치 12인이 말하는 한국형 정서 코칭을 말한다. 지금 북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영목입니다. 이 책에서는 앞에 총론 파트를 제가 썼는데요. 저는 업무적으로는 주로 인사 전문가로 쭉 한 25년 동안 일을 해왔고요. 그 후에는 이제 코치로 쭉 일을 해왔는데, 저는 이 책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정서의 과학적인 측면, 또 생리학적인 측면, 신경과학적인 측면, 이 파트를 주로 다루고 있는 미국 하트매스 연구소의 저희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격으로 이 책의 앞에 총론 부분을 썼습니다. 총론적인 부분들을 작성하셨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총론 파트에 제가 담고자 했던 개념은 한 가지입니다. 정서적인 성숙이란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삶에서 얼만큼 중요한가 이거를 저는 이해시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정서적인 성숙도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행복도 그리고 성공 가능성 이런 데 기여하는 정도가 IQ보다 한 4배 정도 더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4배 정도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이걸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가면서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게 바로 총론 파트입니다. 다음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책 집필에 참여한 그 12명의 코치들이 좀 성향, 전문성, 지향점들이 좀 다 다른데 어떤 부분을 좀 주안점을 두고 책을 집필하게 됐고 목차를 정하게 됐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앞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서라는 건 하나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개념으로 존재하는 이상 우리 생활에 아무런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주안점을 뒀던 건 뭐냐면 개념을 사람들이 개념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그 파트가 총론하고 이제 두 번째 파트까지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쪽이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잘 정리되고 설명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한 우리 삶에서 실용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3부 쪽은 전부 다 실제 활용 사례 또는 실제적으로 했을 때의 그 어떤 그 과정 그리고 세부적인 어떤 방법론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1, 2, 3부를 통틀어서 본다면은 이론과 실제를 책 한 권에 그러니까 총론과 강론을 다 책 한 권에 다 묶어둔 책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주 훌륭한 질문이시고 아주 탁월한 통찰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한 20년 또는 30년 동안 한국은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가장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한 만큼 우리 정서나 정신의 세계가 따라갈 수 없었다.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 또는 정서 세계 사이에 상당히 갭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인간은 항상 그 갭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럼 그 갭을 줄이는 그 노력이 바로 에너지고요. 그 에너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분출되거나 다이렉션, 방향성을 가지지 않을 때는 그것은 때로는 갈등 또는 서로 공격적이거나 서로 상대방을 이렇게 비방하거나 하는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로 많이 쓰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역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그 역동성과 그 에너지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쓰여지기보다는 성숙한 자기 정서적인 자기 성숙을 통해서 이것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리다이렉션 방향을 재정립하게 해줄 것인가 그것이 사상 이 책의 가장 큰 방향성이었고 저는 그 방향성에 딱 들어맞는 책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눈이 있으시군요. 그 책에서 그 부분이 이 책의 어떤 과학적인 측면 중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하실 때 우리 몸에는 두 가지의 계, 즉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우선 하나는 자율신경계라는 시스템이 존재하고요. 이거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역동적인 빠른 그러니까 패스트 서킷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순간순간 변하는 굉장히 이 속도가 빠른 시스템이 하나가 존재하고 반대로 슬로우 시스템이 또 존재합니다. 그게 호르몬 시스템입니다. 이 둘이 상호작용과 균형관계를 잠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은 소위 우리 자신을 굉장히 각성시키고 뭔가 촉진시키고 에너지가 넘쳐나게 만들고 이게 교감신경의 역할입니다. 자동차 같은 엑셀러레이터죠. 근데 그 교감신경이 계속해서 작동 중이면 자동차 같으면 계속 엑셀레이터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거나 과속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율신경계에도 그래서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이 둘은 일정한 시간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조정이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시소타기를 하는 거죠. 이 균형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는 정서적으로 균형이 깨어졌다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패스트 트랙이고요. 슬로우 트랙이 있다 말씀드렸죠. 호르몬 시스템은 슬로우 트랙입니다. 이 슬로우 트랙은 그러니까 호르몬에서도 역시 조정작용을 하고 있는데 호르몬은 자율신경보다 훨씬 늦지만 안정적인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을 조정을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분출되는 코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 또 스트레스 호르몬을 이겨내고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분출되는 DHEN에서 일종의 쉽게 설명하면 엔티 스트레스 호르몬이 존재합니다. 그 이외에 대표적인 것이고 다양한 호르몬이 존재하는 이건 역시도 이런 시스토타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티솔이 올라갔다가 엔티코티솔이 올라갔다가 계속 시스토타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그리고 호르몬계의 스트레스 호르몬과 엔티스트레스 호르몬 이 네 가지 축이 적절한 정서적인 성숙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 내부에서는 자연스럽게 자기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것이 도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의 삶은 건강하고 특별한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처 능력도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그게 바로 육체적인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그 반대 경우도 많이 있죠. 이 균형이 쉽게 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깨어지면 이게 쉽게 복원되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단 정서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고 또는 정서적으로 또는 사회적인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수 있고 또는 자기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것을 스스로 잘 조정해내는 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소위 자율신경계와 호르몬계의 그 아주 원활한 자기 조정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쉽게 개념화시키자면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이 책의 총론 파트를 다루는 부분인데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그걸 과학적으로 구체화시키자면 그런 시스템이 자기도 모르게 건강하게 서로 작동하면서 균형점을 잘 잡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정서 카드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뚜렷한 목적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말로 표현해 주지 못하게 되면은 그 정서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려면 정서가 구체로 어떤 것이 어떤 정서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공교육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지식 교육만 했지 정서적인 측면의 발달과 교육은 거의 할 수가 없는 영역으로 그냥 이렇게 제외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교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강의나 코칭, 컨설팅을 하는 이 많은 분들 모든 코칭과 모든 강의에서는 비록 그 이름이 정서 코칭이라는 이름을 따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서적인 측면을 다루지 않는 코칭이나 컨설팅 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무시하고는 지식 전달만 가지고서는 그게 목적 달성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이런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교육 그리고 공교육뿐 아니고 사교육, 이 모든 그 코칭 컨설팅, 상담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이 모두 다 이걸 잘 활용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정서를 정확히 알아차리고 그리고 자기 정서뿐 아니라 타인의 정서도 알아차릴 줄 알고 그러면은 나와 타인의 차이를 아는 것과 동시에 자기 조정이 가능해지거든요. 정서적인 자기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나를 모르면 타인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나와 타인을 함께 이해하지 못하면은 정서적인 자기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와 타인을 이해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자기 조정을 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여러 가지 게임으로서 쓸 수가 있지만 그 아주 기본적인 툴로서 활용되기를 저희들은 희망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저는 뒤에서 열심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자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커리어 코치 협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윤영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한국형 정서 코칭을 말한다에서 어떤 섹션을 담당하셨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우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마치 우리 삶 속에서도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흘러가는 마음이나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움직이는 것들을 알아가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정서는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질문을 갖게 됐고요. 그 질문을 파고 들어보니까 우리가 정서에 대해서 너무 잘 몰랐구나. 저도 사실은 그냥 감정이나 우리가 정서가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보면 감정이라는 것은 이 표면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라면 그 감정의 밑으로 우리가 좀 내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그 사람이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그 환경이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라 그 아래의 정서적인 환경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계기가 바로 이 정서 카드를 만들게 되고 정서에 대한 부분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 정서는 왜 움직이고 정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거를 이제 뭐 과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는 분들 중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감정이라는 것은 그냥 필링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서라는 것은 그 필링적인 밑에 이모션적인 관점을 우리가 보통 정서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건 각자 이제 관점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모션이라는 개념을 좀 보면 모션인데 앞에 이가 붙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움직임인데 그게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는 정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 사람의 정서를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아 보면 그 역할에 가면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개인적인 내밀함을 우리가 알다 보면 그 안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서가 다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그 정서가 이제 부정적인 정서도 있을 거고 긍정적인 정서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요즘에 이제 긍정 심리학이 대두하다 보니까 자꾸 긍정적인 감정을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강요를 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되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 오히려 정서라는 것은 이 긍정적인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 긍정적인 감정의 뿌리를 또 들어가 보면 부정적인 감정도 있어요. 마치 시원섭섭함이라는 게 있으면 시원한 면도 봐야 되고요. 섭섭한 면도 볼 줄 알 때 우리 시야가 넓어지더라고요. 근데 나는 하나만 보게 되면 섭섭한 면만 자꾸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지가 않겠죠. 반대로 너무 좋은 면만 보다 보면 나중에 리스크 테이킹이 잘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서라는 측면에서 그 삶의 정서적 환경이 어떻게 놓여있는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우, 난 너무 지금 질문을 받으면서도 야,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으면 이렇게 파워풀한 퀘션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정서 우산이라는 것은 메타포예요. 우리가 코칭을 할 때도 중요한 건 그 개념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 복잡한 개념을 단순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비유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정서 그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그 워크숍 안에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정말 나는 우산을 안 쓰고 살았구나라는 깨달음을 하나 얻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였습니까? 저희가 같이 물어봤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자기는 비를 계속 맞고 살았대요. 자기를 보호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에 대한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정서에 대한 주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어떤 상처가 있었으면 그 상처를 내가 보듬지 않으면 그 상처를 결코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내 스스로 영돈아 너 정말 괜찮아. 너 어렸을 때 그게 너가 어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없었던 거야. 그 어린아이를 우리가 한번 보듬어 줄수록 그 상처들이 하나씩 벗겨지겠죠. 우리가 그 상처뿐만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행복이 없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정말 몰입을 하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그만큼 몰입한다는 것도 감정 상태가 긍정적인 감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코 몰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정서적 환경을 내 스스로 보호하셔야 되고요. 그 보호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바로 정서 우산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정서 우산을 쓰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책이 나오고 너무나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큰 사고 나요. 왜 사고가 나냐면 너무 긍정적이다 보니까 차를 가다가도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들뜨지 말고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무 빨리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내가 느끼겠죠. 그럴수록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뭐냐면 바로 반대 감정을 읽어보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감정에 너무 빠져 있다면 부정적인 감정도 읽어보는 거고,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빠져 있다면 긍정적인 감정을 읽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서운해요. 뭔가 이 부분도 해줬는데 왜 그 사람은 그걸 못 알아주지? 너무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운함의 나의 반대 감정은 뭘까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그 서운함의 반대 감정 중에 나를 좀 알아주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행복하고 싶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다시 코칭을 할 수 있어요. 셀프 코칭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구나. 내가 행복해지고 싶구나. 나를 스스로 셀프 코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감정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서 우산을 꼭 쓰기를 권해드립니다. 반대 감정을 읽어보시는 거, 그건 누가 다른 사람이 읽어주지 않아도 내가 읽을 수 있다. 오직 사실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해보세요.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다들 이렇게 해보시고, 영돈아 여기까지 잘 왔어. 잘 왔어 너. 정말 어떻게 보면 인정해 줄 사람은요 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도 많고요. 그리고 시니어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오히려 정서를 메말라 가지고, 마치 저는 뭐하고 비유했냐면 책에도 써 있습니다. 마치 물감인데 굳어버린 물감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많이 간다면 우리는 증오와 혐오의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근데 정서에 대해서 깨닫고 이 내 감정을 알게 되고, 결국에 사랑이나 용서나 감소나 배려가 아니면 사회가 절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사회의 울타리를 만든다는 것은 정서의 울타리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정서 운동 본부를 이제 발족할 예정이고요. 그걸 통해서 사회적 운동으로 지금 습격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천안아산 지역에서 한국심리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임상심리사 신은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형 정서 코칭을 말한다 책 부분에는 어떤 섹션을 담당하셨고 간단하게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형 정서 코칭을 말한다 해서 저는 실전 파트 중에서 어떻게 정서를 활용할 것인가에서 정서 코칭 로드맵을 좀 정립하고 확립한 파트를 좀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그냥 머리에서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실전으로서 정말 대상자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부분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제 스스로가 함께 소통하면서 정립해온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정서라고 하면 일단 이 이름도 감정 수업이나 감정 코칭보다는 정서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순간순간 느끼는 그 감정이 아니라 언제부터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정서인지를 탐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서 코칭 로드맵이다. 말 그대로 내비게이션을 기록을 해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처음 만나면 너무 어색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찾아온 나의 이 감정, 어디서 왔지? 어디에서 출발했지? 얘는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지? 이런 궁금함들을 갑자기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풀어가면서 좀 자연스럽게 나 자신과 이 정서가 함께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 목적. 그래서 결국은 알게 되면 관리할 수 있거든요. 이 정서 코칭은 내 마음을 내가 관리해 간다, 조절해 간다. 이런 부분에 큰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단계는 먼저는 만나죠. 우리가 만나면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듯이 서로의 이름도 물어도 보고 어디서 왔는지 사는 곳은 어디였는지 물어보는 것처럼 그 관계가 확립이 되죠. 그 확립이 되고 나면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소통하면 너는 거기에서 있었구나. 나의 어린 시절 어딘가에 거기에서부터 내 옆에 항상 있었구나 라는 것을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내가 이 정서를 가지고 이 세상과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너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에게 말을 했던 거였구나 라고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위로를 받게 되면 이제 어때요? 공감을 받게 되죠. 내 마음을 누군가가 읽어주고 내 자신이 읽어주고 또 위로해주게 되면 그 공감을 통해서 사람은 정말 큰 행복감을 느끼게 돼요. 그 행복감을 느끼게 되면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용기가 생겼어. 두려울 수 있거든요.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거에서 사람들은 내가 이 감정 때문에 무너지면 어떡하죠? 나 이거 마주하는 거 자신 없는데 어떡하죠?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단계별로 하다 보면 나도 할 수 있구나. 이 정서를, 이 감정을 내가 억압하고 무시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 있었구나. 너가 나에게 에너지였어. 너가 함께 했기에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나를 이제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는 마주하면서 동행할 수 있는 확립의 단계까지, 그러니까 통합의 관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네, 정말 이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알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가치 있게 여기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있는 그대로 꾸미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를 수용하고 긍정한다라는 것이 자존감의 핵심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긍정한다라는 것이 소위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좋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류의 긍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사전적 뜻처럼 긍정이라는 것은 수긍한다, 수용한다, 옳게 여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너무 어렵게 다른 색을 집어넣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아줌으로써 나는 참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나로서 정말 가치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즉 감정적인 영역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 있는 그대로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무엇이 생겨나게 되냐? 자신감이 생겨나게 돼요. 즉 자신감은 어떤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다,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나 자신을 믿어주는 마음이 자신감이거든요. 그럼 이 자존감이 제대로 잘 뿌리 깊게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자신감으로써 내가 사회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용기가 생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다뤄야 할 것이 그럼 무엇이냐? 자존감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자신감이 채워지면 자존심이 건드려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자존심은 뭐냐? 자존심은 타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느냐라고 하는 것에 개입이에요. 그러면 내가 자존감도 괜찮고 뿌리 깊게 잘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자존심을 상할 그 상태로 나를 두지 않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을지라도 아니야. 난 내가 소중해. 난 있는 그대로 난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한다면 굳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내버려 둘 필요가 없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제가 책에 이렇게 다루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우선은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것에 그 이름만 보면 맞아. 행복은 전염되지. 라고 무심코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깊은 뜻이 들어가 있어요. 즉 저희가 이렇게 함께 책에 수록된 정서 카드를 보면 행복이라는 감정, 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정서라는 거죠. 그러면 즉 행복이 전염된다는 것은 내 감정도, 내 정서도 내 주변을 뭐 할 수 있다는 거냐면 물들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먼저는 나 자신을. 그러니 내가 내 정서를 잘 관리하고 조절을 하는 행복한 사람이면 다른 사람의 정서도 내가 물들여서 정말 유쾌한 감정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나를 수용하는 긍정적인 정서로 부정을 안고 긍정적인 정서로 다른 사람들도 안아줄 수 있다. 즉 전염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내 마음을 누군가가 공감해 줄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나 이랬어. 나 이런 거 경험했어. 나 이래서 슬펐어. 이래서 기뻤어.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그랬구나. 그랬을 수 있겠다. 정말 좋았겠다. 저게 슬펐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감해주는 감정을 느낄 때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 코칭 책에도 기록이 돼 있지만 나를 긍정하자. 즉 있는 그대로 나를 수용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나에게 찾아온 감정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억압시키고 버려두지 말고 언제 찾아왔어? 어디에 있었어?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유는 뭘까? 하고 대화를 해보시면서 그런 마음들을 꾸밈 없이 그대로 나를 수용해 가시는 그런 연습들, 습관들을 일기를 써보시면서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요즘은 앱도 많고요. 핸드폰에 간단하게 메모장도 많고요. 정말 오늘 나의 정서를 선택해서 내가 오늘은 어떤 감정으로 나를 물들일 것인지 어떤 정서로 나를 마무리를 할 것인지를 선택하셔서 사진 찍으시고 그에 관련된 일들을 에피소드를 정서 언어로 이렇게 기록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훨씬 더 나의 정서를 더 이렇게 마주하게 되시고 네, 저는 오늘의 북쇼는 저에게는 정말 큰 설레임이었어요. 네, 사실 준비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네, 너무너무 설레었어요. 그러니까 만남 자체가 되게 설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정서를 만난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나를 잘 몰랐을 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말 나를 알게 되는 그 설레임, 그 기대감을 가지고 저도 이곳에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설레었고요. 지금도 설레고 가면서도 설렐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